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불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줄 서서 주문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 국산화된 종목 탑3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 그리고 앞으로 왜 우리는 이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신산업 하면 떠오르는 게 메타버스 있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있겠고 전기차, AR, VR 어떤 신산업이 생길 때마다 필수 불가결하게 요새는 들어가는 부분이 반도체죠. 그 시점에서 우리는 왜 그 중에서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하고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 한번 점검해 볼게요. 2693포인트, 2700포인트도 깨졌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0.27%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주식불패는 내일 은 적어도 상승이 나오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상승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내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코스피가 2차적인 작년 7월 달부터 하락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 이 시점에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우선 이런 단기 고점이 형성이 돼요. 그쵸? 고점이 형성되면서 이런 기법은 단기 고점 찾아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4800포인트 S&P 단기 고점 찾아낼 때도 바로 이 방식으로 찾아냈죠. 이런 추세선을 결국에는 돌파를 못하니까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에서 S&P 4800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450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그쵸? 14500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비슷한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S&P 500 이 고점 찾아낼 때 이런 추세선이 의미가 있는데 이런 추세선에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가팔라졌다가 더 가팔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 추세선도 연장을 해버리면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워버리세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돌파한 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에 흘러가는 모습을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추세선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하락 나온 이 부분에서 이런 추세선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추세선을 딱 그으면 이렇게 맞닿아집니다. 보시면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걸리니까 빠지죠. 그리고 살짝 걸리니까 계속 지지하죠. 이 라인을.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라인에서 또 지지 나오고 또 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튀죠. 그쵸? 이 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라인이에요. 근데 이 라인을 이제는 돌파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주가는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추세선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워버려도 되겠다. 그쵸?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돌파를 해버렸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주가의 흐름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냐? 박스권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박스권 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박스권을 완벽히 탈피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2800포인트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0포인트를 돌파를 해줘야지 추세가 적어도 이런 추세선이 또 계속 이제 남아있잖아요. 2900포인트까지 가겠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부분이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은 우선 이 파동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지금 고점 있죠. 박스권의 고점, 저점, 피보나치 그세요. 살짝 이 피보나치 50포인트를 깬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피보나치 50%예요. 이 피보나치 50%를 살짝 오늘 마이너스 0.27%지만 살짝 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종가로. 그리고 내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의외로 강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 그래서 내일 개파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없다면은 시작하지만 않는다면은 코스피는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50%를 깨는 거는 괜히 깨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일 시장은 반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이 반도체 내지하 기업들 더 주목을 해야 되겠다. 단 내일 하루의 트레이딩을 위해서라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반도체 내지하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 강국이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고 요새는 이제 대덕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강국이에요. 보시면은 반도체 4강국 경쟁력 그래서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요 표가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은 한국은 특히 강화된 부분이 어디냐? 이 생산 쪽에서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메모리,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죠. 하이닉스하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비메모리 쪽하고 지금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국산화를 이룬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쪽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미국하고 일본이 지고 있는데 국산화를 했다 쳐도 결국에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국산화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내놓는다는 거는 경쟁력이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납품이 이뤄지고 있고, 근데 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반도체 생산 강국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강한 부분이 생산 쪽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들 모든 상황이 똑같다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국 내 거 쓰겠어요? 굳이 미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 특히 이제는 일본 거 안 쓰겠죠. 일본은 이제 거의 나가리다, 일본 말로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얼마 전에 반도체 쇼티지 일본 때문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대만, 미국인데 우리나라 제품이 만약에 국산화를 이뤄서 가격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그런 부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에서 90%까지만 따라와줘도 어디 거 쓰겠어요? 당연히 한국 거 쓴다. 왜? 그만큼 공급도 안정적일 것이고 단가 조정도 잘 될 것이고 환율 걱정 없고요. 그쵸?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런 부분 굉장히 쉽게 빨리빨리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 생산 강국이니까 결국에는 자국 내 제품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수요 상당 부분이 이 바로 차량 반도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소부장, 이 기업들 중에서 상당 부분의 국산화로 이룬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차량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에서 반도체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국산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풍원정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2월 달에 상장한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풍원정밀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코스닥 기술 특례 종목으로 상장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8일 날 상장이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서 정밀이라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키워드, 투자 포인트는 뭐냐? FMM이에요.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국산화를 이뤘다. 이 국산화를 이룬 부분을 어디로 납품을 하냐? 글로벌 반도체 업체로 공급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삼성 SDI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이 이제 이뤄지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들여오다가 이제 국산화가 되니까 거래처를 바꾸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2022년도, 2023년도, 24년도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전망치가 여러분들 보시면 놀랄 정도로 엄청나요. 일본에서 독점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 FMM이라는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풍원정밀이 하나를 잃었고, 이 부분이 기술 특례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추이 전망 이 보시면은 2021년도만 해도 지금 매출액이 거의 정체 수준이죠. 그쵸? 오히려 좀 줄어들어요. 그쵸?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어떻게 돼요? 수직 상승해버려요. 매출액이 816, 100%가 넘게 성장을 하는데, 심지어 2023년도에는 더 엄청나요. 이렇게 조그맸던 회사가 이제 FMM이라는 그 날개를 달고요,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매출액이 중견기업으로, 소형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껑충 뛴다. 이 부분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다. 4월달이죠. 실적 그런 부분들 이제 올해 확인하면서 이 부분 진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하면서 정말 시장 기대치대로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18,000원 정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공모가가 15,000원이죠. 최상단 거의 근처에서 이제 공모가가 확정이 됐는데, 공모가까지 거의 내려온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실 거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FMM 그리고 OMM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FMM하고 OMM 이 양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이쪽에서 매출은 전무해요. 거의 없는데 작년에 조금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이 부분에서 갈목할 만한 성장이 보여지면서,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이 풍원정밀이라는 회사가 1,700억까지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풍원정밀은 키워드 뭐냐? FMM이다. FMM 국산화 성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KC라는 종목입니다. KC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죠? 전력 반도체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테슬라 관련된 종목으로 또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
KEC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키워드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풍원정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FMM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KEC 관련해서는 SiC 반도체, 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탄화 규소 반도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최근 들어서 연비 굉장히 중요하죠. 그에 따라서 중요해진 부분이 뭐냐? 이 바로 전력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KEC는 기대감이 있고, 이 전력 반도체를 굉장히 만들 때 중요한 부분으로 쓰이는 부품이 뭐냐? 바로 이 SiC 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동안은 국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책 과제로 인해서 국산화를 통해서 그 국가 경쟁력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국산화를 일본에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리에 맞췄다. 이런 기술을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냐?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KEC 테슬라로부터 자체 저전력, 이게 바로 그거죠. 반도체 전개 트랜지스터, 이게 바로 SiC입니다. 전력 반도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시장 규모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가 뭐 늘어나는 거는 누구나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따로 언급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SiC 전력 반도체의 규모는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ESS 뭐 이런 부분하고도 다 관련이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요새 ESS 친환경 해서 관련해서 하여튼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 모든 원자재라든가 유가 이런 부분들이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 부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 전력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품이 뭐냐? 이 SiC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iC 부품은 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 정도, 내년에도 100%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100%예요, 시장이. 시장률이 거의 못해도 뭐 80에서 90% 성장은, 시장 자체가 80% 90% 성장을 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봐야죠. AGR로 보면은 계속 지금 뭐 30%만 돼도 성장률이 엄청나다 그러는데, 시장 성장률이 지금 100%, 80%, 90%씩 계속 성장하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SiC 쪽으로 해서 국산화를 이룬 기업 당연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향으로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기업이 KEC. 그래서 뭐냐면은 SiC 탄화교소 반도체,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국산화 성공.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냐?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고서 한번 보시면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후공정 장비 우등생이다. 후공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도체 웨이퍼에 이제 회로를 설계를 하죠. 그리고 나서 패키징 작업을 하잖아요. 그 패키징 작업을 할 때 소요되는 공정이 후공정이라고 하죠.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반도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메타버스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핸드폰도 뭐 가지각색이고, 그리고 뭐 AR 또 VR, 그쵸? 그리고 전기차 등등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들어가는 품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라든가 패키징 이런 부분도 다 다르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후공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이 어떤 반도체가 있으면 깎아야 되겠죠. 필요한 만큼 그 깎아야 되는데, 그때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이 바로 한미반도체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유망하다. 기존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이 장비가 있었습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한 부분이 되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층 더 진화를 해서 뭘 만들었냐? 이 마이크로소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 미세 절단기죠. 반도체 미세 절단기. 결국에는 더 미세하게 절단하면 절단할수록 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로, 나노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 부분을 실현한 회사가 어디냐? 이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기술 같은 경우도 일본 업체가 꽉 잡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를 이뤘고, 굉장히 국산화를 이뤘다, 이런 부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라인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발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 신발의 가짓수가 실내화도 있고요, 그리고 골프화도 있고, 그리고 뭐 런닝화도 있고, 농구화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갖춰져 있으면은 더 이런 가게들이 많이 팔리겠죠. 그만큼 수요를 광범위하게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런 회사가 어디냐? 바로 이 한미반도체다.
홈페이지 보시면은 제품 라인업 한번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이 마이크로소 있죠? 이 제품입니다. 지금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랑 원래는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개발을 한 거예요. 국산화 시키면서. 그래서 마이크로소라는 이 절단기를 독립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쓰임새가 어디냐? 우선 10인치 SE죠? 10인치. 그리고 듀얼척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한다는 얘기겠죠? 동시에 자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제 A라든가 LGA 그리고 QFN 이런 부분에 쓰이는데 10인치죠. 그리고 또 다른 제품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전보 PCB 제품을 잘릴 때 싱글척이죠. 근데 20인치죠. 근데 보세요. 자, 똑같은 이제 싱글척이죠. 싱글척 그리고 아까랑 똑같죠. 방금 봤던 거. 근데 아까는 10인치였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2인치. 제품 라인업이 20인치, 10인치 그리고 12인치 갖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라인업 한번 보면은 센서 그래서 또 여기 다시 10인치 듀얼척을 해서 10인치 2인치 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까 센서 뭐 그리고 PCB, BGA 기판도 되게 여러가지 기판에 다양하게 수요를 맞추고 있는 그런 라인업까지 확충한 회사예요. 정리를 하자면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절단기예요. 마이크로소 이거 국산화 성공했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이 기업들이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기억이 더 빠르실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조해서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풍원정밀 우선 먼저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제가 항상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피보나치 무조건 그냥 그라고 그러잖아요. 피보나치. 굉장히 간단하다. 피보나치 거라. 여러분들이 이제 A 국면에서는 주가는 계속 눌려요. 그죠? 계속 눌리고 이제부터는 주가가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단계다. 그리고 이 라인만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계속 우리는 상승 관점은 어디서 내가 매수할까? 이 포인트만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피보나치를 걷는데 50%가 여기죠. 박스권에서 이 파동을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파동의 50%를 이겨내면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풍원정밀도 일단은 이 전체 파동이 중요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안에서 지금 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50% 아래에서. 여기서 지금 주가가 계속 눌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동부터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고점 또 그어라. 그러면 피보나치 50% 그으면은 한 요 정도 돼요. 여러분들 그으시면은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고점 저점 해서 딱 그으시면은 정확히 여기죠? 그쵸?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공략할 때 어디서 공략하냐? 최대한 18,000원 근처에서 공략하는 거예요. 18,079원이니까 18,100원을 공략 포인트로 놔라. 그리고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손절하는 것보다는 이 라인에 있을 때는 주가는 내려가도 50% 라인을 내려가도 붕 뜨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단가를 가져가시던가 그리고 나서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돼요? 2만원까지 보시던가 아니면 그게 아니다 내가 단기로 대응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손절 라인 18,000원 잡고요 거의 무위험이에요. 무위험 18,000원 잡고 그리고 대응하시라. 바이오 FDNC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비슷한 논리예요. 여기 지금 50% 되는 부분이죠. 여기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보나치 그으세요.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살짝 이렇게 깨긴 하지만 결국에는 50% 되는 라인에서 여기서 상승 나오잖아요. 그쵸? 저희도 이 바이오 FDNC 이 라인 2650원에 공략을 해서 그래서 23,3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먹고 이 부분도 똑같다. 그래서 바이오 FDNC 차트를 참고하시라. 이 풍원정밀은 똑같은 공략 포인트입니다. KEC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단위 나눠져요. 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방으로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라인 지금 돌파를 못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 포인트 지금 그죠? 이 포인트에서 밀리니까 주가가 그냥 쫙 밀려버리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3,600원짜리 주가가 2,750원까지 밀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여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간단해요. 과거의 매물대 어디예요? 여기죠? 이 매물대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매물대 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50% 라인 돌파했을 때 잡았으면 급등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우연히 발견했을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발견 못했죠. 그리고 나서 타점 잡는다고 그러면 어디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인을 최대한 근처로 해서 잡아라. 그 가격이 지금 거의 다 왔어요. 3,300원 정도 되겠는데 그리고 나서 살짝 들어왔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라인을 나누세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 놓쳤으면은 이제는 또 여기를 또 반을 나누세요. 그러면은 포인트를 어디로 두냐? 내가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주가가 밀렸어요. 그러면은 손절 라인 어디다 두냐? 여기다 두세요. 그 포인트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3,100
3,100원, 매수는 3,300원 최대한 근처에서 하고 버티세요. 손절은 3,100원에다가 놔라. 그러면은 거의 한번 튀긴다. 그리고 목표가 어디로 두냐? 3,000 보수적으로 3,500원 정도. 그러면 10%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굉장히 쏠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K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종목이에요. 그래서 생뚱맞게 막 3,750원 막 이런 데까지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가격이 3,500원입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꺾였어요. 그렇죠? 꺾이고 지금 이런 라인들 돌파되면서 하방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마찬가지 논리예요. 오늘 삼성전자 지수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플러스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반등 시그널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주가는 밀렸지만 계속 과거의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얘도 장 초반에 살짝 밀리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구간에서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로 장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그 업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 전체적인 바닥이 확인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단계 좀 내려가더라도 밑에서 좀 더 담을 생각으로 해서 총 3차례 정도 분할로 담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야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은 단타로 접근하시는 논리보다는 넓게 하방 쪽으로 잡아가지고 14,000원, 16,500원 하면은 15% 정도 갭이 있는데 이 정도의 하방 쪽에 룸은 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국산화 성공한 반도체 기업들 탑3 말씀을 드렸어요. 제 설명 드리면은 키워드만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딱 말씀을 드렸죠. FMM, SIC 그리고 마이크로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방송 보시고 또 공부도 해보시고 대응 잘 하셔가지고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식불패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식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